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한 행동이 하룻밤 사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순간을 말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비극이 반복됩니다. 검은 콩은 혈관에 좋다. 자연식이니 안전하다. 는 말.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검은 콩을 이것과 함께 드시면 단 하룻밤 만에 신부전 위험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72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등산을 좋아하시고 약은 최대한 피하려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검은 콩이 좋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 검은 콩을 한 그릇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늘 하시던 습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과 식은땀,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은 울면서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이러죠?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급성 신장 기능 저하, 이른바 신부전의 문턱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침대에 누운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몸에 좋으라고 한 건데요. 애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60대, 7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오늘 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검은콩 플러스 이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기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왜 나이든 신장이 이런 조합에 특히 취약한지 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다. 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신부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미 몸 안에서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작은 자극 하나가 반가쇠가 됩니다. 검은 콩과 이것의 조합이 바로 그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든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새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물이 조금 탁해도 잘 걸러냅니다. 그러나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수십 년 사용한 필터처럼 구멍이 막히고 힘이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여과 능력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검사에서는 괜찮다더라. 는 말, 실제로는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신장은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온 것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검은 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몰려든 짐일 뿐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활동량이 줄고 땀 배출이 적을 때 이런 부담은 그대로 신장으로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분 상태를 과대평가합니다. 물 충분히 마셨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커피, 차, 국물로 대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정 음식 조합이 들어오면 신장 안에서는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밤사이 소변량이 줄고 아침에 얼굴과 발이 붓는 신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고 땀을 많이 흘린 날이었습니다. 이미 신장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이것이 들어오면서 버틸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신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빨리 나빠졌을까요? 다음에서는 교과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앞에 그릴 수 있도록 비유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놀라셨다면 댓글에 두 글자만 남기십시오. 충격.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학 용어로 어렵게 설명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중간에 놓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듯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실제로 설명드리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신장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45, 50년 쓴 오래된 정수기 필터라고요. 새 필터일 때는 물이 조금 더러워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쓰면 어떻습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필터가 막히고 물이 역류합니다. 60대, 70대 신장은 대부분 이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물이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검은 콩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검은 콩의 많은 찌꺼기 성분입니다. 젊은 신장은 이걸 천천히 걸러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신장은 다릅니다. 여기에 이것이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시멘트에 비유합니다. 가루 상태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물과 특정 재료가 섞이는 순간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장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물에 흩어져 흘러가던 찌꺼기들이 검은 콩 플러스 이것을 계기로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듯 작은 덩어리가 생기고 그 덩어리가 신장의 미세한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 통로들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 한 번 막히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떠올리셔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녹슨 수도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이유 다들 아시지요? 관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붙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금씩 물이 흐르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세게 틀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와 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음식 조합은 조용히 쌓여있던 찌꺼기를 한꺼번에 문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밤이 특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움직임이 적고 땀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물 흐름이 느려집니다. 저는 이것을 물이 고인 논에 비유합니다. 흐르는 논은 괜찮지만 물이 고이면 바닥이 갈라지고 썩습니다. 신장 안에서도 밤사이 흐름이 느려지면서 덩어리는 더 단단해지고 통로는 더 막힙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붓고 옆구리가 찌르는 듯 아픈 것입니다. 김 어르신의 신장도 바로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간신히 버티던 필터가 하룻밤 사이 완전히 막힐 뻔한 것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래 쌓인 문제에 마지막 한 방이 들어간 경우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괜찮을까? 또는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한가? 다음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오해부터 하나씩 깨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잃게 만든 착각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니,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다. 라고 반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괜찮았던 게 아니라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음식이니 누구에게나 안전하다.
아닙니다. 음식에는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신장은 젊을 때와 같은 양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검은 콩을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수치가 치솟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자연식, 민간요법은 약보다 안전하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병을 키웁니다. 자연식은 부드럽게 작용할 것 같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조절이 안 되는 짐입니다. 약은 용량이라도 정해져 있지만 음식은 한 그릇, 두 그릇 하다 보면 어느새 선을 넘습니다. 특히 검은 콩과 함께 흔히 곁들이는 이것들은 신장에 들어가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트럭과 같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괜찮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면서 마시는 물과 밤에 몰아서 마시는 물은 전혀 다릅니다. 밤에는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거운 음식 조합과 물이 함께 들어오면 정체된 수도관에 더 많은 찌꺼기를 붓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물 마셨는데도 더 붓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나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 신장은 정말 무서운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 부분이 망가진 뒤입니다. 진료실에서 아무 증상 없었다는 분이 검사 한 번에 입원 결정을 받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은 콩을 챙겨 먹으면서 스스로를 부지런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은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자식 얼굴을 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이 말만 들었어도 하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지침서입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운 이야기 대신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드리는 지침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짠 반찬, 특히 젓갈 장아찌, 된장처럼 염분이 강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습관,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에 밤 늦은 시간 섭취까지 겹치면 신장은 하룻밤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신장에 돌을 던지는 식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고 싶다면 아침이나 늦어도 점심입니다. 이때는 몸이 움직이고 물 흐름이 빠릅니다. 검은 콩은 반드시 소량 밥 숟가락 기준으로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반찬처럼 한 공기 드시지 마십시오. 곁들일 음식은 싱겁게 드신 채소, 미역국처럼 맑은 국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이 시간에도 피하셔야 합니다. 점심입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을 굳이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드셨다면 이때는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컵으로 반 컵씩 천천히입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홍수를 가장 싫어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는 검은 콩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도 60대 이후에는 저녁 섭취가 위험 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저녁에
검은 콩과 함께 짠 반찬, 김치, 국물까지 겹치면 신장은 밤새 일만 하다 쓰러집니다. 저녁은 가볍게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미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자주 붓는 분, 밤에 소변 횟수가 줄어든 분,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검은 콩을 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1월 2번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날에는 사우나, 찜질방, 과한 운동을 피하십시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신장은 더 빨리 마릅니다. 저는 실제로 콩 먹고 찜질방 갔다가 응급실 온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날 밤은 반드시 집에서 쉬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소변색이 갑자기 진해진다. 양이 확 줄어든다.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다. 밤에 속이 메스껍다. 이건 참는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1. 이 지침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에서는 겁먹은 마음을 내려놓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매일 같은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김 어르신도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해서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욕심 안 부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듣겠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건강식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나이를 잊고 욕심을 낸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60대, 70대 이후의 건강은 젊을 때처럼 더 많이가 아니라 덜 부담스럽게가 원칙입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원칙만 지키면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말 것, 밤에는 쉬게 할 것, 짜게 먹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떠올리며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검은 콩 챙겨 드시던데, 남편이 요즘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같이 먹던데, 그렇다면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이 영상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잔소리보다 의사의 설명 한 번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지 않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지켜서 내일도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댓글에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실천. 저는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편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